안녕하세요. 소박한 내용부 인사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 한참 전에 개미투자공학 2장에서 예측 모델에 대한 언급을 간단하게 했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뮤와 시그마를 구하는 예측 모델을, 추정 모델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만 했어요. 오늘 할 내용은 실제로 이런 뮤와 시그마를 추정하는 모델을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예측 모델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크게 보면 이제 일종의 블랙박스가 있고, 여기 이제 입력이 있는 거죠. 입력이 있는데, 입력 정보로 지금 여기 33가지 내용을 이제 입력한다고 돼 있는 거고요. 간단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어느 거래소에 속해 있는지, 종목 그룹이 뭔지, 그 다음에 뭐, 재무제표상 자산 나누기 시총이 얼마인지, 그다음 매출 나누기 시총이 얼마인지 뭐 이런 정보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33가지 입력을 받도록 이렇게 우선 예측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이 있겠죠. 출력이 이제 두 개인 거죠. 그래서 앞서 얘기 드린 대로 뮤랑 시그마가 출력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예측 모델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내부에는 이제 조그만 단위 모델들이 여러 개가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개가 있고, 이 단위 모델에 아웃풋이 또 있다는 거죠. 아웃풋이 y1 스타, 2 스타, 그래서 y3 스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단위 모델의 아웃풋을 취합하는 취합부가 있고요. 여기서는 이 단위 모델의 아웃풋인 y1, y2, y3 스타를 모아가지고 결과적으로 U와 시그마를 리턴해주는 역할을 하죠. 전체적인 모델의 레이아웃은 대략적으로 이렇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왜 이렇게 내부를 복잡하게 만드느냐라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단위 모델이 아웃풋으로 내는 게 이게 다 상대 수익률이다.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인 거죠. 시간축으로 이게 보면 이게 현재고, 그다음에 이게 1년 전, 이게 1년 후라고 합시다. 그러면 지수가 100이었다고 합시다. 근데 1년 전에는 91이었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예상하건대 이 추세대로라면 110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1.1배, 여기가 1.1배 되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좀 가격이 1000이에요. 그래서 이 단위 모델이 이제 과거에 이 종목의 값들이 있었겠죠. 실제 값을 바탕으로 미래의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Y1 스타가 대략 이만큼을 가리킬 수도 있고, 거꾸로 마이너스로 Y2 스타가 뭐 이만큼을 가리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Y3 스타가 뭐 이렇게 이만큼을 가리킬 수도 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예측값이 3개가 나온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변하는 예측값이 지수 대비. 그래서 얘를 평균한 값이 이게 뮤 릴레이티브 추정값인 거죠. 그래서 이 평균한 값만큼 미래에 오를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단위 모델은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상승할 거를 예측하고, 취합부에서 지수 자체에 이제 평균적인 상승분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식으로 표현하면 뮤 추정값은
뮤 릴레티브 추정값 더하기 뮤 지수의 베이스 추정값을 더한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취합부가 하는 일은 뭐다? 단위 모델에서 준 상대적인 예측값을 지수 상승분을 반영해서 최종 결과값을 내주는 거죠. 이제 시그마도 마찬가지긴 한데 시그마는 조금 식이 다르고요. 시그마는 시그마 릴레티브의 제곱 더하기 시그마 베이스의 제곱의 루트 이렇게 씌워주시면 지수 자체의 변동분 더하기 지수 대비 이 종목의 변동분을 합쳐가지고 결과를 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합부가 하는 일은 뭐다? 단위 모델들이 반환한 상대 수익률의 변화에다가 지수 자체의 변화율을 합쳐서 최종 뮤와 시그마를 리턴해 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이렇게 절반으로 나눠서 여기는 상대적 변화만 예상한다고 하고요. 예측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수 자체의 변화를 반영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한다. 전체적인 예측 모델의 구성을 얘기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그림을 그려놨죠. 이게 조금 더 상세히 설명된 거는 앞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릴 디시전 트리가 있고요. 이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써서 묶어서 이제 포레스트를 만들어요. 포레스트가 아까 얘기 드린 상대 수익률의 예상값을 리턴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포레스트가 두 번째 상대 수익률을 예상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 포레스트가 세 번째 상대 수익률을 예측해서 결과를 반환하면 취합부에서 지수 변동을 반영해서 최종 뮤랑 시그마의 추정값을 리턴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이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여러 단위 모델과 취합부가 내부 구조로 있는 건 동일한 거죠.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단위 모델을 어떻게 생성할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이죠.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내용을 디시전 트리와 디시전 트리의 포레스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차후에 이제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먼저 말로 대강 얘기 드리면 이제 플로우 차트라는 거 아시죠? 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조건이 뭐 노면은 어떤 다른 분기로 가고 그 다음에 yes면 또 어떤 다른 분기로 가고 그래서 이렇게 분기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 가장 말단에 있는 노드에서 결과를 리턴해 주는 거죠. 여기서는 상대 수익률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 모양의 삼각형 모양의 구조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기에 의한 디시전이 있고 트리 모양이 돼서 디시전 트리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포레스트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포레스트는 그냥 단순하게 디시전 트리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무가 여러 개 있으면 숲이죠. 하나의 디시전 트리가 데이터의 아주 일부분만을 설명할 수 있거든요. 복잡한 데이터의 아주 일부만 표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디시전 트리를 묶어서 각각 디시전 트리마다 잘 해석하는 분야가 따로 있다면 그걸 종합하면 더 정확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일부러 디시전 트리를 여러 개를 묶어가지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포레스트를 만드는 거예요. 트리를 이렇게 묶어서 합의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포레스트를.
그러면 이쯤에서 들 수 있는 의문이 요새 대세인 뉴럴 네트워크를 안 쓰고 왜 굳이 디시전 트리 포레스트를 쓰냐, 이 얘기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핵심 말씀드리면 디시전 트리가 단순해서 좋다는 거예요. 단순해서. 이 단순한 구조 덕에 모델에 대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커지면 모델이 트리가 많아지고 트리가 커지면 해석이 점점 어려워지겠지만 구조가 단순하니까 우리가 사람이 이 모델은 어떻게 동작하는구나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두 번째로 모델의 표현 자유도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상대적으로 적어도 그래도 안정적으로 동작한다.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시전 트리를 학습하는데 필요한 계산 자원도 일반적인 PC 사양이면 충분하다. 다만 램은 좀 필요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단순하지만 빠르고 단순하지만 꽤 정확한 편이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하는 바는 처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 포레스트로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여기서 나온 정확도에서 조금 더 정확도를 원한다. 그러면 이제 뉴럴 네트워크로 전환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뉴럴넷으로 만들 때 이전 거보다는 더 정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모델이.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 포레스트의 정확도가 기준이 된다. 이거보다는 더 나아져야 된다, 뉴럴 네트워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말로 디시전 트리가 뭔지, 그리고 여기서 왜 디시전 트리를 쓰는지, 디시전 트리의 포레스트를 쓰는지, 이걸 얘기 드린 거예요. 실제 데이터로 학습 한번 해봐야겠죠? 예측 모델을 만들면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처럼 디시전 트리가 학습되고 그 학습된 디시전 트리들을 묶어서 포레스트를 만들고 포레스트들의 합의체를 만들어서 결론을 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사용된 데이터가 대략 267만 건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성이 여기 입력이 있고 이제 출력이 있는 거고요. 33개. 그 다음에 여기 2개죠. 여기 단위 모델이 있고 여기 이제 취합부가 있는 거죠. 이제 단위 모델 하나당 트리가 5개가 있고요. 요게 나무, 그 다음에 요 단위 모델 하나가 숲, 그 다음에 숲들로 이루어진 전체 모델을 이제 산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예요. 만든 구성이 이렇다는 얘기고요. 나무는 5개씩, 그 다음에 숲은 총 3개, 그 다음에 이제 나무의 높이가 있는데 나무의 높이는 6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설명을 위해서 좀 간략화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사용을 위해서는 나무도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있어야 숲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숲도 한 30개 정도가 넘어야 이제 산림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나무의 높이도 10에서 한 14 정도로 설정을 해야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정확도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설명을 위해서 좀 파라미터를 가능한 한 단순하게 설정했다라는 거. 그거를 우선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나무 11번 아까 이게 나무 11이라는 뜻은 아까 숲 1번에 나무 1번이죠.
그래서 11번이라고 쓴 거고요. 그러니까 디시전 트리를 플로우 차트로 표현하면 이제 위에 이 그림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사례를 한번 따져볼게요. 회사채가 현재 상태 회사채 금리가 2.965보다 낮아요. 그러면 왼쪽으로 이제 yes로 가는 거고요. 이게 아닐 경우에는 이제 no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조건을 만족하면 동시에 시가총액이 640억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yes네요. 그 다음에 앞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 CD금리가 1.36보다 낮다. 그러면 여기네요. 그 다음에 내가 예측하려는 주식 종목의 종목 그룹이 0, 2, 생략하고 77 안에 어딘가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yes로 가는 거고요. 개별 재무제표의 분기별 순익 나누기 시총이 마이너스 0.015보다 작다.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개별 재무제표의 자본 나누기 시총이 1.665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가 yes니까 여기로 가죠. 그래서 결론으로 나온 값은 여기 마이너스 0.006이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이다 라고 예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디시전 트리의 동작은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에서 각 분기별로 맞는 경로를 타서 경로의 끝에 도달했을 때 예측 결과 값이 나오는 거죠. 구조 자체는 우리가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트리맵으로 표현하면 이게 64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사각형이 64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마우스를 대보면 완전한 조건이 나왔는데 예를 들면은 회사채 3년 금리가 2.965보다 크거나 같고 종목 그룹이 어디에 해당하지 않고 종목 그룹이 어디에 해당하고 연결 재무제표의 현금 나누기 시총이 0.25보다 크고 그 다음에 종목 그룹이 어딘가에 해당하지 않고 그 다음에 개별 재무제표의 순익 시총이 마이너스 0.198보다 크거나 같다. 일대에 해당한 표본들이 6,739개였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 드린 267만 개 중에 6,739개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그때 평균 로그 수익률이 0.064다 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각형이 64개가 있고 64개마다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색깔이 이제 빨강색일수록 로그 수익률이 높고 파란색일수록 로그 수익률이 낮은 걸 보실 수 있죠. 사각형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해당 조건에 맞는 표본수가 많았다는 거죠. 작으면 작을수록 해당 조건에 맞는 표본수가 적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 하나의 결과를 트리맵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제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적인 동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랜덤으로 한 100개 정도를 테스트 데이터에서 뽑았고요. 이 테이블에서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각각의 디시전 트리에서 선택된 파트가 보이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결과값이 이 주황색에 해당하는 사각형의 결과값이 0.011이었고 마이너스 0.00이었고 마이너스 0.19였고 마이너스 0.029였고 마이너스 0.027이었다. 그래서 각 디시전 트리의 예상값을 합산한 결과 이 포레스트의 최종 결론은 마이너스 0.066이다.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0.066.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시가 돼 있고 이 표시가 된 지점이 각 디시전 트리의 예상값인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디시전 트리들의 예상값을 합산한
합산 결과가 마이너스 0.077이었다. 그러면 y2는 마이너스 0.077. 마찬가지로 세 번째 포레스트의 합산 결과는 마이너스 0.067. 그래서 이 셋을 평균하면 마이너스 0.070이고 이 셋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0.006이다 라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뮤 추정값, 그 다음에 이게 상대적인 시그마의 추정값입니다. 그리고 지수 대비로 상대적인, 그 다음에 뮤 베이스랑 시그마 베이스의 추정값은 아마 과거의 지수 변동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겠죠. 뮤 베이스랑 시그마 베이스를 계산해서 추정값을 내놓고 이런 식으로 합산하면 결론적으로 뮤 추정값과 시그마 추정값을 얻을 수 있겠죠. 최종 결론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시전 트리를 묶어서 하나의 단일 모델 숲을 만들고 숲에서 나온 결론들을 묶어서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의 평균치를 얻어내고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의 평균치에다가 실제 지수의 변동분을 반영해서 최종 뮤랑 시그마를 얻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있는데 여기 좀 작게 써 있어서 그런데 이제 학습 MA 그다음에 미학습 MA 이렇게 써 있죠. MA라고 써 있어요. 민 앱솔루트 에러의 약자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치죠. 데이터 포인트 3개에 대해서 숲 1이 예측한 결과와 실제값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고 쳐요. 그러면은 차이의 절대값이 있죠. 절대값이 0.5, 0.2, 0.2죠. 그러면 이 값들의 평균이 MA가 되고 이게 0.3이네요.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여기 이 숲 3번의 예측 오차가 MA 값이 0.26이란 얘기는 오차가 적어도 평균적으로 플러스 29% 나거나 마이너스 23%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모델이 너무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다, 예측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세밀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습 MA랑 미학습 MA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이 모델이 너무 대충 만들어진 모델이다, 너무 성글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모델은 너무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모델이다, 너무 표현의 자유도가 작기 때문에 결과가 정확하지 못하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 높이를 높이고 숲당 나무 수도 늘려서 학습의 정확도를 올리고 미학습의 정확도도 올리는데 학습 오류도 줄이고 미학습 오류도 줄이지만 학습 오류가 더 많이 줄어든 형태로 결과가 나와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연히 학습된 데이터를 훨씬 잘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 분포를 이제 우리가 뭐 뮤랑 시그마 이런 걸 구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값을 구하기 위해서 표본이 지금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숲 3개를 가지고 살림을 만들고 있잖아요. 이제 3개의 표본만 가지고는 이제 정규분포를 표현하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통계량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는 이 숲이 적어도 30개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일단 마지막으로 우리가 뮤랑 시그마를 구한 이유가 이제 켈리 기준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켈리 기준 자체의 이제 정의를 보면 예측되는 수익률 값들 있잖아요. 그거에 기하 평균을 최대화하는 투자 비율을 결정하는 게 켈리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예측 수익률 값이라는 표현에 어디도 정규 분포로 근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측 수익률 값들의 집합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 대비 수익률 예측값이 있으면 지수 대비 상대적 수익률 예측값이기 때문에 이제 지수 변동을 반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y1 스타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지수가 지수 변동분을 더해야 되죠. 예를 들면 뭐 뮤 베이스를 더할 수도 있고 y1 스타에다가 예를 들면 뮤 베이스에 더하기 시그마 베이스 다음 뮤 베이스에 마이너스 시그마 베이스 이런 식으로 발생 가능한 결과들이 있죠. y1이라는 상대 수익률 예측값에다가 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값들을 여러 개를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파퓰레이션에서 지수 변동이 가능한 여러 가지 조합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가능한 결과값에 대해서 켈리 기준을 계산하면 최종 뮤랑 시그마를 계산하지 않아도 켈리 기준을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들이 있다 거고요. 여기 중간에 약간 좀 설명 안 하고 지나간 부분들은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고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지수 대비 상대 수익률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로그 수익률이라는 게 뭔지, 그 켈리 기준이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쓴 디시전 트리랑 디시전 트리 포레스트에 대한 거는 이 위키를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로 이 디시전 트리 포레스트를 만들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훌륭한 라이브러리가 XG 부스트다. XG 부스트와 함께 즐거운 모델 빌딩이 되시길 바랄게요. 이상입니다.